지난 9월 20일 유튜브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1분 이내의 영상인 쇼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 유튜브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큰 플랫폼에서 쇼츠 영상, 그러니까 짧은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틱톡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에게 그 전체의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주는 형식이지 이제 광고료를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기존에 본인들의 비장의 무기에 해당하는 YPP라고 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문턱을 쇼츠 크리에이터에게도 개방을 해서 이 생태계를 대폭 확대하겠다, 우리가 선수를 치겠다, 이런 행보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잠시 설명드리면 15년 전인 2007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유튜브가 지금의 플랫폼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리고 이 플랫폼이 커갈수록 광고 수익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사 후 유튜버 그리고 전업 유튜버라는 신화와 로망을 만들어놨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이제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한 유튜버 중에서 상위 10%의 평균 수익이 인당 5억 1,313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 해 기준으로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사실 조회수당 광고의 수익만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브랜드 협업을 하기도 하고 PPL 이제 제품 협찬을 하기도 하고 다른 많은 행사나 뭐 또 다른 광고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버는데요. 그래도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는 조회수당 나오는 광고 수익이 정말 그 수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이번에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원래 YPP의 경우에는 구독자 1000명 이상 그리고 총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쇼츠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4000시간 언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 1000명 이상 그리고 최근 90일간의 조회수가 1000만 이상,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조건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존 크리에이터의 경우에 기존의 기준이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광고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쇼츠를 넘기잖아요. 위아래로 넘길 때 이 사이에 광고가 랜덤하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 광고 수익을 앞뒤에 크리에이터가 나누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한 달간의 전체 광고 수익을, 그러면 총 시청 조회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각 크리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분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광고 수익에서 일정 부분은 유튜브가 당연히 가질 것이고 또 일정 부분은 음악 라이센스 비용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남은 일정 부분이 45% 여기에서 조회수에 따라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 광고비가 어떻게 책정될지 이 모든 걸 다 따져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광고 수익 전체 파이의 45%가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쇼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나눠서 들어가는 건데요. 기존에는 광고 조회수당 클릭률 그리고 이 광고 클릭률과 시청시간 비중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광고 편차가 컸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일관되게 조회수 비중만으로 나눌 수 있느냐, 이건 앞으로 좀 내년 초에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신경 쓴 게 또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영상을 제작했어요. 근데 이 음악을 선택하는 것들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 음원을 만약에 허가받지 않은 것을 썼을 때 그 수익 창출이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설정을 하기 쉬운 틱톡에 더 이용자들이 쉽게 영상을 만들고 이런 걸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이 음악 콘텐츠 구매하는 절차를 쉽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선불이 아니어도 된다. 나중에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뭐 굳이 선불로 라이센스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고요. 또 뮤직 플레이리스트처럼 뭐 단순히 음악만 트는 것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내가 만약에 좀 창의적인 콘텐츠에 음악을 넣었으면 이것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이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익 창출의 방법을 좀 음악을 쓰는 데 있어서도 좀 다양하게 좀 유연성을 뒀다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는 거대한 배가 궤도를 크게 틀었다. 이거를 저는 이번에 좀 크게 느꼈습니다. 이날 발표는 이제 수전 워치스키 유튜브 CEO가 아니라 닐 모한 유튜브 최고 제품 책임자가 주로 주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긴 형태의 콘텐츠와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로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계속해서 15초의 쇼츠 영상
영상부터 15분의 기존 영상 그리고 15시간의 스트리밍 영상까지 이야기의 경계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쇼츠를 만드는 모바일 퍼스트 제너레이션 크리에이터를 포함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모바일 퍼스트 제너레이션 크리에이터라는 이 하드를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대거 포섭하고 싶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닐 모한 최고 제품 책임자가 말했듯이 유튜브를 성장시키고 유튜브에 지탱을 했던 거는 롱폼에 10분, 15분 내의 롱폼 컨텐츠 그리고 몇 시간이고 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컨텐츠 이 두 축을 기준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궤도를 새로 나오는 쇼츠 이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에다가 많이 무게중심을 두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2018년부터 이 어썸머니의 전신인 서울경제싸움에서 이제 운영과 제작을 맡아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뭐 7분부터 뭐 14분 이내의 영상 이 정도 영상이 사실 가장 시청 비중이 높았고 또 지속 시간도 길어서 저희도 이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메시지의 일관성이 있고 기존에 좀 루즈해지는 부분만 없으면 항상 10분에서 15분 이 사이 영상들을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용자의 패턴이 바뀐 건지 유튜브도 이제 무게중심을 대대적으로 바꿔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틱톡이 내건 방향성인 숏폼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잡겠다 대대적으로 선언을 한 것에 가까운데요. 자존심은 버리고 이제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도 큰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틱톡은 크리에이터 펀드라는 명목으로 이제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는 일정 규모의 파일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배분을 하는 형식인데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전체 파이가 커지고 그것에 따라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얻을 수 있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틱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체 규모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크리에이터가 늘어날수록 이 내 파이가 줄어드는 형국이다 보니까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틱톡 유저들이 아무래도 젊은 층에 굉장히 트렌드에 앞서가는 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틱톡에서 먼저 나온 흐름이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에는 좀 시간차를 두고 뭐 적게는 1, 2주, 뭐 많게는 한 달 뭐 이렇게까지 시간차를 두고 퍼진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크리에이터들이 틱톡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광고료를 지급한다는데 누가 여기를 메인 플랫폼으로 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크게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저는 기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장기에 롱폼에 익숙해져 있는 케이스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변화를 취할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메이드 온 유튜브 행사에서는 기존에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모셔서 이제 막 말을 하는데 기존의 한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0개의 기존 롱폼 영상을 만들었고 20개의 숏폼 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만큼 이미 제작 비중이 1대2 이 정도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숏폼 영상이 훨씬 커지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올해 사실 고민이 많아져서 이런 변화를 택한 건데요. 아예 시청 패턴이 숏폼으로 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을 하게 된 게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최근에 있었어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에서 이제 청소년 13세에서 17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를 조사한 거예요. 이용률 1위는 압도적으로 유튜브였습니다. 95%의 이용자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고 틱톡의 경우 67%가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질적인 지표를 들여다보면 좀 달랐던 게 거의 항상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유튜브의 경우에는 19%였어요. 근데 틱톡이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95%와 67%의 격차는 굉장히 컸는데 이 질적인 지표에서는 단 3%포인트의 차이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튜브에는 당장의 위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지금은 우위에 있지만 언제든지 이 충성도 면에서 뒤질 수 있다.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가 젊은 이용자와 적극적인 참여도를 무기로 성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여도가 무시 못할 그리고 생태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라도 광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어떤 식으로 적극적인 검색을 하는지잖아요. 그런데 맛집, 여행지 이런 거를 검색할 때 이 기존의 유저들이 이제 40% 정도가 젊은 층에서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이제 그 검색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부 보고서를 이제 공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의 시청 행태가 숏폼, 세로형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이제 유튜브에서도 인지를 하고 방향을 틀게 된 것 같아요.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존에 유튜브가 내걸었던 거는 어떤 분야든 당신이 꾸준히 올리면
그게 언제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반응을 얻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내 컨텐츠를 올리고 그 채널이 이제 알고리즘에서 자주 올라오고 추천 영상으로 잡히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건데, 하지만 이제 계속 10만, 100만 이렇게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틱톡의 세계가 바꾼 건 하루아침에도 내가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의 세계에서도 내가 일정 고지를 이룰 때까지의 시간 또한 쇼폼으로 짧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생태계들이 틱톡에 몰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걸 좀 인정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쇼츠 수익 프로그램 시작하는 게 내년 1월부터고 기준이 이제 최근 90일간의 조회수가 1000만이 넘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10월부터는 이 쇼츠를 만들기 위한 이 크리에이터들의 러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뒤인 1월에 과연 어떤 식의 변화가 예상될지 그걸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틱톡을 상대로 어떤 경쟁을 펼칠지와 동시에 기존의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쇼츠 크리에이터를 상대로 정착을 할지, 그 쇼츠 크리에이터의 넥스트 심사인당, 넥스트 입석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거를 지켜보는 게 아주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